자, 그러면 애플을 한번 해봅시다. 애플은 뭐 다 아시겠지만 1976년에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 차고에서 만든 회사죠. 처음에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인 애플이란 걸 만들어서 떴다가 이후 이제 맥으로 진화를 했죠. 그렇게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2000년 조금 전에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죽습니다.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많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 돼요. 그러다가 2000년에 딱 뭐를 맞습니까? 2000년에 닷컴 버블까지 딱 맞아버려요. 그러면서 주가가 10분의 1 토막, 90% 하락하는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2007년에 전설의 제품 아이폰이 나오면서 혁신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그 이후로 급속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2010년대에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요 팀 쿡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의 CEO인데 19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 아니죠? 이제 한국도 만 나이죠. 만 나이로 이제 60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닷컴 버블 직전에 1998년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가장 뛰어난 점이 뭐냐면 비용을 낮추고 마진을 높이는 그 기술이 그거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실제 아이폰이 나왔던 2007년부터 COO 자리를 맡고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2011년부터 이제 CEO를 맡아서 지금의 애플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이 제품을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면, 팀 쿡은 그런 혁신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비용을 낮추고 마진을 높이는 고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11년 이후에 혁신보다는 스마트폰을 양산해야 하는 단계의 애플에 있어서는 딱 좋은 타이밍에 이 팀 쿡이 CEO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타이밍에 팀 쿡이 CEO를 하면서 오히려 애플이 더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기반을 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 못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1983년에 12센트였던 게 지금 133.5달러, 40년간 약 1100배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올랐고 최근 10년간의 수익률을 보시면 애플은 645%, 650% 올랐고, 이게 지금 7.5배 오른 거죠? 645%가. 그 다음에 S&P가 2.7배 올랐으니까 S&P 대비해서 3배 이상 더 수익률이 좋았다.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 단계는 저는 후기 성장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후기 성장주란 거는 뭐냐면 기업의 요 성장 곡선 있잖아요. 이게 성장 곡선이 초기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쫙 오르죠. 그러다가 막판에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면서 이제 가치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이 이제 꺾이기 직전에 있는 성장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 있으면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는 기업. 아직은 성장주.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배당 성장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지나면 배당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기 성장주로 분류를 하는데, 이 후기 성장주는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동력원을 발견하면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애플도 앞에서 제가 맥으로 후기 성장주에 도달했다가 아이폰으로 다시 치고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도 후기 성장주지만 향후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게 후기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섹터는 테크놀로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조금 더 애플의 특징을 따서 얘기하자면 전자기기 기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임의 소비재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임의 소비재예요. 그래서 임의 소비재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이폰의 경우는 충성 고객이 너무 많아. 너무 높은 충성 고객을 통해서 이 핸드폰이란 게 1에서 3년 내에 매번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경기가 좋건 나쁘건 뭐 닥치고 그냥 매번 1에서 3년 내에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도 엄밀히 말하면 임의 소비재죠. 하지만 필수 소비재로 어떻게 보면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면 경기가 좋건 나쁘건 콜라는 사 먹으니까. 마찬가지로 아이폰도 임의 소비재지만 경기가 좋건 나쁘건 바꾸기 때문에 필수 제품이다, 필수 소비재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애플은. 그 다음에 주력 비즈니스 모델은 전자기기, 아이폰,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애플워치, 그 다음에 맥이고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을 그 스마트폰, 그 핸드폰 기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애플 생태계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 기업이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한 굉장히 진짜 이런저런 특징이 막 섞여 있는 정말 특이한 회사입니다. 애플은. 그리고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44%, 유럽 26%, 중국 17%, 일본 6%, 기타 국가 한 7% 정도 하고 있는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다. 그래서 배당 특징을 보자면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0.7% 밖에 안 되고 배당금 증가 연수는 11년이니까 이제 막 그 배당 챔피언 단계 10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켜온 배당 챔피언 단계에 이제 막 진입한 기업이다. 아직 배당 성장주라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다음 배당 성향은 굉장히 낮은데 12에 한 13% 정도 되는데 애플의 배당 성향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애플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을 겁나게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해서 배당 성향이 낮은 거지 결코 주주 환원을 적게 하는 기업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을 좀 보자면 매출은 연평균 9.7%씩 올라서 250% 정도 올랐고 순이익도 뭐 9.11%씩 매년 올라서 10년간 24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주식수가 264억 7천만 주에서 163억 2천만 주로 무려 40% 감소했습니다. 10년 동안 주식수가 거의 40%가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됐다고. 그러면 이익이 만약 똑같을 때 주식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EPS가 증가하죠.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죠. 왜냐면 같은 이익을 기존에는 10명이 나눴는데 이제는 40%가 줄어서 6명이 나눠. 그럼 똑같은 이익을 10명이 나누던 걸 6명이 나누니까 한 명당 이익금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EPS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이익이 240% 증가했는데 주식수가 그보다 더 늘어나면서 EPS는 실질적으로는 3.87배 증가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동안 더 올랐어요. EPS가 4배 오르는 동안 주가는 거의 7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EPS보다도 더 프리미엄을 받아서 주가가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027년 근데 애플은 다들 아시겠지만 9월 분기입니다. 9월 기준으로 예상 EPS는 7달러 80센트예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애플의 예상 EPS입니다. 2027년 기준 7달러 80센트.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높게 계산했어요. 저는 거의 10달러 근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느냐? 얼마 전 포춘 비즈니스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2029년까지 연평균 7.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아이폰은 애플 매출의 절반이죠. 그리고 지금 이익률이 높고 예측 가능한 그 지속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매출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원, 앱스토어, 애플 TV 이런 거, 애플 뮤직 이런 거의 수입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의 순이익률이 5년 전에 20%였는데 지금 25%까지 증가했는데 그 1등 고싱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평균 성장률을 자사주 매입의 영향을 제외하고 7%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자사주 매입 고려하지 않고 7%씩 성장할 거다라고 잡았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2027년의 예상 EPS가 8달러 57센트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으로 연평균 보통주의 4% 정도씩을 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2027년 9월까지 보통주가 14% 정도 감소를 하는데 이거는 EPS가 16% 정도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2027년 예상 EPS 8달러 57센트에 EPS 16.3%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곱했을 때
예상 EPS는 2027년에 9달러 97센트, 그러니까 거의 10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예상 EPS 성장률은 이거는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를 해서 7% 정도로 잡았고, 요 정도면 이제 S&P 500의 평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적정 PER은 제가 19.2로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S&P 500의 평균이 16입니다. 근데 그 시장 1등 기업이라는, 그리고 향후 애플 카나, 애플 글래스 이런 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재성장이 가능한 애플의 그 프리미엄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S&P 500 평균인 16보다 1.2배 정도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적정 PER 19.2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 9월 기준 적정 주가는 191달러다. 그리고 할인율은 11.6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무이자율, 명목금리 더하기 S&P 500 평균 빼기 명목금리에다가 베타가, 애플의 베타가 1.27이에요. 이거를 곱하고 마지막에 배당 0.8%를 뺀 겁니다. 그래서 191달러 2027년 9월 기준에서 매년 할인율 11.6%씩 역복리로 땡겨왔을 때 현재 목표 주가는 126달러다. 2023년 기준 목표 주가는 126달러. 그럼 현재 주가가 133달러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지금 주가가 이미 목표 주가를 초월했다. 그러니까 살짝 고평가다 또는 뭐 적정 주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차대조표를 좀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236억 4,600만, 230억 달러 정도 있고,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가 비슷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자산 대비 총 부채가 꽤 많아서 자본 대비 부채는 한 6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스타벅스랑 마찬가지로 현금 그 보유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현금 보유량이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재무 건전성이 꼭 나쁘다고는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애플은 스타벅스랑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현금 흐름이 많습니다. 애플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220억 달러 정도예요. 1년에 1220억 달러 정도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고. 근데 그 중에서 223억 5,400만 달러 정도를 투자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 현금 활동으로 나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배당보다도 애플은 자사주 매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순이익이 1,000억 달러 정도인데 자사주 매입이 거의 그 순이익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배당까지 합치면은 순이익보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 플러스 배당을 하는 주주 환원금이 더 많아요. 순이익보다 주주 환원이 더 많아. 그래서 순현금 흐름은 100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그리고 자본 대비 부채가 많은 이유가 주주 환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 스타벅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꼭 재무 건전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애플은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200억 달러예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요 자사주 매입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바로 순현금 흐름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이 막대한 현금 흐름을 믿고, 그리고 이게 내년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성장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거를 믿고 돈을 최대한 남기지 않고 주주 환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게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싶으면은 주주 환원을 조금만 줄이면은 순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돼요?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결코 부실 기업이 아니라고요. 막대한 현금 흐름이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마음껏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을 조금만 줄이면 바로 플러스입니다. 이게 애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최대한 주주 환원을 하고 있으며 재무 위험은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플의 기회는 뭘까? 애플의 기회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브랜드란 거죠. 뭐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그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고객 충성도. 아이폰을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그냥 매번 바꾼다. 그리고 굉장히 고마진의 회사면서 동시에 지금 더 고마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중이다. 그리고 애플 글래스나 애플 카 같은
미래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게 있고, 위험은 뭐냐면 결국은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어쨌든 임의 소비재다. 어쨌든 휴지나 치약이나 샴푸 같은 생필품은 아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폰이 제 아무리 경기 침체에도 매출이 보장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지금처럼 경기가 너무 나쁠 때는 지금 그 예상 매출을 줄였죠. 예상 출고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너무 커요.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무려 50%입니다. 그러니까 한 제품의 매출 비중이 너무 커. 그 다음에 애플도 엄연히 차이나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의 90%를 담당하고 있죠. 이걸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겨서 3년 내에 70%까지 떨어뜨릴 예정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매출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엄연히 차이나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래서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플의 타격이 엄청 났었죠. 그때 거의 반토막 났었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그런 위험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매력으로 보자면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최고의 충성 팬들이 있다. 이게 기업의 최대 자산이죠. 그 다음에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주 환원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는 기업이다. 엄청난 주주 친화 기업이면서 이제 배당 성장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매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하자면 현재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1위라는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향후 기대 중인 증강현실, 애플카와 같은 뭔가 신규 성장 동력이 없다면 잠재적인 성장성 대비했을 때 지금 안전마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애플에 대한 평가예요. 물론 이거는 저의 평가고 애플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해서 자기만의 의견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